천만 서울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조례가 상품이 되어 찾아옵니다. 알짜 조례만 모았습니다. 채널 고정 아시죠? 서울 라이커머스 11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라이커머스 11 시즌2 MC 조우종입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조례. 오늘도 철저히 검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할 조례 마스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이동엽 씨, 문현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조례 상품을 판매하는 의원은 누구신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조례 상품을 들고 오신 신미경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서울 라이커머스 11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15초 동안 자기 어필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미경 의원입니다. 동대문구가 저의 제2의 고향이고 이제 평생을 머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살기 좋은 동대문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완벽하네요. 사실은 제가 죄송합니다. 12초 되면요. 네. 똑딱똑딱 하면서 15초쯤에 끊습니다. 끊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가 날아가게 됩니다. 아, 그런가요? 맞아요. 열정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그럼요. 중간에 끊지를 못했습니다. 순발력도 아, 엄청나신 것 같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저희는 이제 또 국정 끼고 일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뒷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국정원분들이 예. 연락이 돼요, 요즘에? 만나지는 않습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로 좀 조사해봐라 어떤 했더니 정보가 들어와있어요? 우리 시의원님이 20년 동안 네. 복지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홈페이지에 다 보면 있어요? 다 나옵니다. 그걸 보고 알려줬나 보다. 국정원에서. 국정에서. 요즘에는 뭐 활동할 필요가 없어. 참고로 저희 동대문구 구청장님이 국정원 출신입니다. 혹시 그 서포트를 받지 혹시 그분? 않으셨나? 비밀입니다. 시크릿. 네,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한 20년을 했습니다. 좀 네. 늦게 시작을 했는데 사회복지를 하면서 느낀 건 현금을 배분하고 배포하는 복지가 너무 만연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삶의 진가는 좀 거리가 멀게 현금성 복지, 그리고 이제 실천하는 현장 복지가 아니라 이것이 잘했냐 못했냐가 행정으로서 평가되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복지를 경험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그닥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네. 점에서 사실은 복지가 좀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제가 사실 서울시 의원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야.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교육과 복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철학을 갖게 된 배경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교육위원회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교육안에서도 복지가 굉장히 팽창될 수 있는 분야고 또 팽창되어야만 하는 분야라고 좀 인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복지를 배울 때는 복지와 교육을 따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교육복지라는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좀 보게 되고, 그리고 복지와 의료가 네. 떼어낼 수 없듯이 네, 이 맞습니다. 복지도 교육과 네. 함께 동행해야 예. 된다. 그러니까 복지 안에는 모든 인간의 삶에서 이렇게 다루는 다양한 분야들이 다 복지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시의원님은 정신 건강 쪽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사회복지를 할 때 옛날에는 정신보건복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현장으로 오면서 학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살, 뭐 학교 폭력,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아이들 우울증. 이런 것 그런 점에서 정신건강 조례 관련한 것을 좀 들여다보게 되고요. 의원님 말씀에 제가 깊게 공감을 하는 것이 이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질풍노도 시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이것은 불안한 시기라는 얘기고 누군가가 나를 좀 돌봐줘야 될 마음의 풍파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청소년 시기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공부니 학원이니 온갖 것들이 나를 괴롭히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마음과 정서가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설계할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만큼 아이들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추가로 진짜 필요한 건 어떤 건지. 제가 딱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다만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최근에 이제 마약 관련한 뉴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으고 함께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걱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60년대, 뭐 70년대는요. 경제 성장이 10%에서 20% 되니까 어떻게든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회사를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장할 때로 다 해서 이제 2%도 안 나오는 성장률에 아이들을 그때 공부하듯이 무조건 좋은 대학교만 가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어. 이 이제 공식은 깨졌는데도 부모님들은 그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그 얘기도 할 얘기가 학원을 많습니다. 막 보내고 애들 막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애들 정신적으로 안 좋아요. 그 못 가는 조례안 뭐 이런 거 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제 그런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못 가게 하는 조례안이 아니라 어떤 조례안이죠? 취업도 하면서 진학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게 서울시의 교육위원으로 와서 가장 먼저 본 게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교수님 세대에는 저 세대에는 상고, 공고 이렇게 그렇죠. 실업계라고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폐교가 되고 사실 많이 이름도 많이 바뀌었어요. 감소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대입이 우선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해서 이 직업계고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데요. 우리 시대 때 상고 공고 간 사람들이 훨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갔어요. 네, 맞습니다. 많았죠. 제 친구 중에 명문 학교들도 많았죠. 예, 제 중학교 친구 중에 도저히 제가 해도 못 따라잡을 그 친구 저는 항상 3등이었는데 앞에 1, 2등 친구들이 공고 상고를 갔어요. 지금 3등 하신 거를 자랑 안 하고 사실 3등 잘하는 거거든요. 엄청 잘하는 거죠. 그렇게 우수한 친구들이 공고 상고 가던 그 에너지,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근간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제 성장을 할 때 저희 때는 20살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 그 진입 연령이 2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을 가고 뭐 하고 하다 보면 30대에 진입을 하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사실 10년 동안 적금을로도 얼마를 모으겠어요. 맞습니다. 많이 모으잖아요. 맞습니다.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직업계 고등학교가 그럼 옛날 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맞고 또 이제 이 첨단 산업에 맞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열정과 함께하는 우리 신미경 의원님 오늘 소개하실 조례 상품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직업계 고등학교에 관한 얘기잖아요. 일찌감치 이렇게 직업을 선택해서 나는 직업 쪽으로 가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좀 줄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맞습니다. 예. 많이 줄고 있어요, 사실은. 많이 줄고. 예.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잘 몰라서도 있지만 인식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인식 개선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학교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뭐 조리학과를 만들어서 이제 조리 특성화 고등학교가 된다든가 어떤 학교는 웹툰 같은 거 어떤 학교는 로봇 고등학교, 반도체 고등학교. 그렇죠. 저는 아까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가슴에 와닿았던 말씀이 20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런데 또 요즘 아이들은 정말
30살이 돼도 취업 못한다. 예. 자, 그런데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자녀 뒷바라지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저희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나 미국 비롯한 네. 서양 선진국들은 이른바 네. 대학 진학률이 몇 %일까? 글쎄요. 자, 힌트는 우리나라가 현재 한 76% 정도 됩니다. 와, 우리나라는 대학교로 70%가요? 10%. 10? 갈 사람만 가라. 이거죠. 저는 50. 몇 퍼센트? 다 틀렸습니다. 얼마요? 약 28%에서 32%.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다 뭐예요? 다 직업계고등학교로 갑니다.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네, 사실인데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네. 선진복지국가들이 왜 30%까지 갔겠냐는 얘기죠. 예. 자,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네. 부모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것이냐, 경제적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청사진과 대안이 바로 직업고등학교다.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생각이- 부모들도 빈곤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또 오늘 던져주시는데 사실 이게 한 6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저희가 6개월 만에 6개월 봐요. 만이고 얘기 쭉 들었을 때 교수님 직업은 없어지겠구나. 진짜 감동입니다, 진짜. 자,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동대문구에 아, 나왔네. 동묘역 쪽인가요? 아니요, 청량입니다. 청양 쪽에. 저기 아, 저쪽 회기동. 회기업 앞이네. 회기업. 저는 예. 회기동이에요. 저 알죠. 아, 회기업 저 자주 갔어요.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뭔가 취업 연계에 관해서 확실하게 그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확실히 좋을 것 같고 현장의 실습에 가서 좀 부당한 일이 안 생기도록 확실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좀 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험을 미리 좀 해보고 내가 좀 더 이 전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체험을 좀 겪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그 사회의 그 일원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미래까지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세심하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죠. 저는 사교육 현장에 있긴 하지만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서 직업교육을 넣어주고 싶은데 뭔가 확실하게 어머니들한테 대시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조언을 해서 어머니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하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본바탕에서 되어 있다면 마음껏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네, 시민들의 반응 살펴봤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너무 감사한데요. 저렇게 또 칭찬해 주시고 너무 이 조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까 그 공부를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고 봐요. 아, 그래요? 우리 교수님도 중3 딸이죠? 네. 딸을 키우고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이제 직업 고등학교로 가겠다. 지금 막 고민 중인데 아, 저는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독립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음. 저는 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든 독립 빨리 시키려고 하시네요. 아, 그렇죠. 막 도망가야죠. 자, 그럼 지금부터 조례 상품 판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이동엽 씨와 함께 상품 설명 시간 5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일단 완판 자신 있으십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약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네네요. 마치 군대용문 같긴 한데. 자, 그렇다면 오늘 조례 네. 판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신미경 의원님의 조례 첫 번째 이 조례를 선택해 주시면요. 진로를 미리 선택한 학생들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확실한 직업교육의 메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선택하시면요. 미래 인재 양성 걱정 끝입니다. 자, 어떻게
이 상품 네. 근데 탄생 배경을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선호도가 좀 작고 부정적 인식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학교들이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급변하는 이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미래 인재가 되도록 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특히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좀 더 있잖아요. 마이스터 뭐 얘기를 해야 되지 특히 이제 않겠어요? 요즘에는 이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서울에서도 10개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선정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뭐 로봇고라든가 이런 등학교들을 만들고 네. 특히 이제 서울형 반도체 마이스터고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짜로 이 첨단 과학기술을 다루는 학교로 이 직업계 고등학교가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요, 직업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역량이나 소질에 맞게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네.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에서는요, 교육감이 일단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규정했고요. 네. 교육감님이 아무리 앞에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해도 네. 일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일선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책무도 강조를 했고요. 다양하게 뭐 현장 실습을 지원한다든가 네. 환경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1서부터 10까지 직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실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이 조례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조례하고 다르다는 차별점이나 좋은 점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 조례가 서울시에는 이전에 없었고요. 네. 관련되는 조례들이 지방에는 취업 지원이라든가 훈련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서울시만의 특징을 담는 조례를 만들자 해서 제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네. 비교할 조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뭐 추가할 뭐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공고상고라는 그 이미지의 틀을 넘어서 네.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 실습처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근무 환경이 좀 개선돼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문현철 교수님, 네. 자 의원님의 이 상품 판매 조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직업계 고등학교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위험을 치유해주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첫째, 인구 문제, 고용 문제, 노후 빈곤 문제, 그리고 미래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 문제, 이런 문제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 직업교육의 문제가 미래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19세기 교실에서 네.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을 지금 가르치는 이 잘못된 어떤 이동현 교육 씨 현장이 요즘에 뭐 책 쓸 준비해요? 왜요? 뭐 막 이렇게 굉장한 명언들이 막 나오네. 아이고, 이거 어느 휴게소에서 본 거예요? 아니 그거는 휴게소에서 본 거 아닙니다. 이거 정한 알밤 휴게소에서 본 거 같은데. 아니요, 너튜브에서 봤습니다. 제가 조금 근데 이제 엄청 바꾸긴 고민한 것 했는데 지금 보면 이 조례가 나와야지만 우리 21세기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지향- 마음에 와닿는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네. 지향할 점은 대학 진학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네, 경제적 독립, 맞아요. 부모로부터 독립이 네, 가장 행복한 거다라고 맞아요. 하는 네. 그 가치 철학에 대한 변화. 그 교수님 포커스가- 그거는 따님한테 직접 말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공유하자는 계속 어쨌든 우리 딸을 취업시키려고 지금.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 듣고 라이크,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례 이야기요. 조례에 대해서 네. 것도 좋고 뭐 의정 활동에 대한 것도 좋고. 네.
모든 학교가 모든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현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밖에 있더라도 아이들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학교가 추구해야 될, 교육이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특성화고가 발전하고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 기술을,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가게 하는 것, 이게 제가 특성화고의 조례를 만든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 정말 힘들죠. 공부하기 힘들고 또 미래에 대한 또 불투명 때문에 불행도가 높고 행복도가 꼴찌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 힘낼 수 있게 제가 신미경이 열심히 의정활동해서 여러분들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서울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시면 동대문구로 오십시오. 동대문구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미경 의원님의 조례 상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